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댄데크 오늘은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적인 서울의 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이고, 힐스테이트라고 하는 메인 그 브랜드 네이밍을 달고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지만 단점도 좀 많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보를 좀 제공하면서 제 생각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서울 중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이 서울에 있는 입지 물량들은 지금 현재는 많지 않기 때문에 희소 가치를 가지고 있죠. 총 1022세대 중에 이제 1단지와 2단지로 나누어져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1단지와 2단지 두 개의 동으로 구성이 된 아파트 물량이고, 1단지 중에 아파트는 165세대, 그리고 2단지 같은 경우에는 264세대가 이제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일부는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부분들로 분양이 됐었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세대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건축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하 8층부터 지상 27층까지 두 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 1단지 같은 경우에는 41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 그리고 2단지 같은 경우에는 39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 소형의 아파트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단지가 중복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그런 타입들을 중복 청약 신청이 가능하겠고, 가점제 100%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2년 이상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당첨 확률이 높은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앞에 청계천이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측면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여지고, 단점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입주 시기가 2023년 2월, 바로 얼마 남지 않게 타이트하게 이제 입주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자금 계획에 따른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계획 잘 세우셔서 청약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지 분석을 살펴보면은 서울의 뭐 핵심적인 지역에 입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만 본다면 종로 3가역, 그리고 을지로 3가역 인근에 이제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계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인 측면은 굉장히 우수하고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이제 아파트이긴 하지만은 이제 두 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 즉 위치가 가격을 수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직주 근접이 가능한 중심 업무 지구도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입지는 우수합니다. 그리고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지금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뭐 한 개의 역을 가까이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여기 그냥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교통의 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점적인 부분은 이 주변이 이제 노후화된 부분들, 낙후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아마 신시가지로 변모를 할 거고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서울의 핵심적인 땅덩어리에 내가 지분을 가질 수 있느냐, 갖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좀 중심을 두면 어떨까 싶고요.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곳에 그래도 입지를 하고 있는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서울의 그 주택들 같은 경우에 핵심적인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의 가격들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가격을 잘 하락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뭐 단점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하나씩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인근에 분양을 했던 가격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위치는 나쁘지 않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가 이제 분양을 했었는데, 이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빠르죠. 2023년 2월에 입주를 하고 이제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 7억대를 넘어가는 분양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 평형이 조금 적은데도 불구하고 높은 분양가가 책정이 됐다는 것은 이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세움푸르지오 헤리시티 같은 경우에는 19평형의 분양가가 6억 7천만 원에 분양이 됐었고요. 그리고 평균 경쟁률이 이제 30대 1 정도의 경쟁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분양 가격 자체가 아주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이 두 개 동이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을 통해 가지고 좀 낮은 가격에 분양이 됐으면 어떨까 싶지만은 일단은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하기 때문에 이 분양 가격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입지라고는 보여집니다. 조감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두 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단지의 아파트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 그에 따라서 이제 커뮤니티라던가 이제 단점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장점인 부분은 이제 남산이 인근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청계천이 흐른다는 이런 자연 쾌적한 곳에 핵심적인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라는 강점 역시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 또는 두 개 동이라는 단점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면은 이제 1단지와 2단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청계천을 바라보는 곳이 이제 북향입니다. 북향이기 때문에 일부는 북향으로도 이렇게 돼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남향으로 된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원의 뷰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배치도의 뭐 강점 이런 건 없습니다. 부지가 워낙 작고 두 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북향으로도 청계천의 뷰를 중시하기 때문에 좀 단지 배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평면도를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1 A타입 같은 경우에 1단지 24세대인데 방이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룸형의 구조인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방 하나의 구성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택 같은 경우에 무조건 내가 거주를 100% 죽을 때까지 하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입지가 워낙 우수한 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 거주를 하고 추후에는 이거를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나 전세를 줄 수도 있겠죠. 이런 다각화적인 생각을 좀 해본다면은 이런 원룸형의 주택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워낙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46C의 평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4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이 있고 거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신발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 안방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룸 방 하나의 구조이긴 하지만은 나쁘지 않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9 F 같은 경우에는 1단지 23세대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방 두 개로 구성이 된 게 확실히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세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실거주 측면에서도 방 하나보다는 두 개의 구조가 좋은 것으로 보여지고 방 두 개에 보면은 욕실이 하나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드레스룸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이 잘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특이한 아주 뭐 우수한 평면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도 또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있네요.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 두 개의 구성으로서 그렇게 나쁘지 않는 구조로 보여지네요. 59 A타입 같은 경우에는 1단지 23세대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방과 방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욕실 같은 경우에도 두 개로 구성이 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룸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추가적인 다용도실도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도 그렇게 좁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이제 살기에는 아주 좋죠. 좋은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지는데 대신에 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좀 드네요. 59 B타입 같은 경우에 23세대이고요. 여기도 이제 방이 3개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욕실이 2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2개로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이 3개이고 좀 주방 공간이 약간 이렇게 꺾여 있고 그리고 측면 쪽에 창이 나 있기 때문에 이게 환기성이 좀 우수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단점적인 부분은 있지만 이제 방이 3개의 핵심적인 곳에 입지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 구성이라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네요. 59 C타입 같은 경우에는 1단지 24세대이고요. 여기도 방이 3개이고 화장실이 2개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좀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는 이제 전면창과 측면창이 좀 나 있네요. 주방에도 창이 나 있고 거실에도 측면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성이 그래도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평면 구성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또 이제 팬트리 추가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2단지의 평면을 몇 개 보면은 42 A타입 같은 경우에 24세대이고요. 이제 방이 하나 있고 그리고 거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구성이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평면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화장실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냉장고 공간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좁지 않은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발코니 공간도 나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9 A타입 같은 경우에는 24세대이고요. 여기는 이제 방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팬트리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1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1개이고 방이 2개로 구성된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창문 같은 경우에는 전면창과 측면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이 2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구성이라면 나쁘지 않는 평면 구성으로 보여지네요. 49 B타입 같은 경우에 2단지 그리고 2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방이 2개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이 확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화장실 공간은 하나이고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현관에 신발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공간이 별도의 팬트리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트리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여기 주방하고의 창문을 통해 가지고 맞통풍은 안 될 것 같은데 이 두 번째 방에서 통해 가지고 거실 과 맞통풍이 가능할 것 같네요.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56A 같은 경우에는 2단지에 9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방이 이제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쪽 방문하고 이 거실의 창문을 열어놓으면 맞통풍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방이 3개이고 안방에 드레스룸도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팬트리 공간 같아요. 추가적인 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이 3개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9 A타입 같은 경우에 2단지 24세대이고요. 방이 3개로 구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별도의 그 드레스룸 공간이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붙박이장이 있는 것은 보이는데 이 드레스룸 공간은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거실 쪽에도 화장실이 있어서 2개의 화장실과 방 3개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별도의 팬트리 공간이 확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 3개를 확보해 있기 때문에 이제 59 A타입 같은 경우 그리고 전체적으로 59 타입의 평면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평면 구성은 그래도 핵심적인 입지에 살기에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9 B타입 같은 경우에는 2단지에 17세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면은 안방하고 작은 방 2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쪽이 조금 깎여 있는 모습, 공간 활용도를 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화장실, 거실에 화장실 2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에 이제 드레스룸 확보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 이제 별도의 팬트리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59 타입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방 공간이 활용성이 조금 나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59 C타입 같은 경우에 2단지에 15세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방이 모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화장실이 2개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 구성이 잘 돼 있고 59 타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공간도 있고 보면은 대체적으로 평면 구성을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방 3개 화장실 2개의 공간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실거주하기에 유용한 측면이 있는데 59 타입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평면 구성들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다 구성이 되어 있네요. 신청 자격 및 선정 방법을 보면은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이제 조건에 있어서 경쟁이 있을 때는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테 100% 우선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당첨 확률이 높겠고요. 그리고 전용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100%이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 당첨자로 선정이 되실 겁니다. 또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모집공고 전에 이 해당 예치금을 선납해 놔야지 1순위 자격 요건에 충족을 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면은 4월 18일에 특별 공급 그리고 4월 19일에 1순위 해당 지역 4월 20일에 1순위 기타 지역이 있고요. 당첨자 발표는 이제 47일에 1단지 발표가 있고요. 4월 28일에 2단지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첨자 발표율이 틀리기 때문에 중복 청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타입을 신청하시면 되고 선 당첨 만약에 1단지에서 되면은 이 1단지가 유효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지와 2단지 모두 중복 청약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청약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4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6억 5천만 원, 46제곱미터 7억 4천만 원, 49제곱미터 8억 5천만 원이고, 이제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이제 59제곱미터부터는 이제 10억대를 넘어갑니다. 9억대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2단지 같은 경우에도 뭐 분양 가격이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59제곱미터부터는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분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입지적인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가점제 100%이기 때문에 고가점자의 분들이라면 이러한 두 개의 동, 커뮤니티라던가 그 대단지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는 아파트에 청약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러한 아파트를 내가 평생 살 게 아니라 만약에 중심 지역, 그리고 많은 직주 근접이 가능한 이런 지역의 아파트를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첨이 되고 나서 여기에서 실입주를 하고 뭐 투룸의 아파트에 살다가 나중에는 이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내가 세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주택을 또 소유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2주택 전략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의 핵심적인 이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39제곱미터 같은 경우 17평형 같은 경우에 1기 신도시의 역세권이 아닌 아파트의 가격이 6억을 넘어가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역에, 서울의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에 6억대라면 그 수도권의 지역들과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저렴하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수도권에 있는 1기 신도시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소형 평형의 아파트들, 커뮤니티 대단지를 구성하고 있다는 장점은 있죠. 하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청계천이라든가 남산, 그리고 핵심적인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입지적인 측면은 우수하다. 그래서 이 물량을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점이 좀 높은데 방 2개짜리를 내가 하기가 조금 아쉽다, 또는 방 하나짜리를 하기가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조금 생각을 좀 틀리 해가지고 나중에 이러한 핵심 지역의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아파트에 뭐 평생 동안 살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디딤돌 전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주택이 내가 어떻게 보면은 투룸 주택에 거주를 하다가 나중에는 월세로 전향할 수 있는 또 다른 수익형의 디딤돌 주택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저라면은 아이가 2명이기 때문에 주택이 좀 작죠. 작기도 하고, 그리고 원룸이나 투룸의 주택보다는 방 3개의 구성을 무조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청약을 한다면 저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은 이런 조건이 아니라 만약에 가점이 어느 정도 되시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자녀가 뭐 1명 정도 있다면은 조금 고민해 보실 그런 입지 아파트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한번 여러 가지 다각화로 생각을 해보시고,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입지이기 때문에 이제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한 그런 입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장단점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틀려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